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선생입니다. 2월 24일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거래 자료가 늦게 올라와서 영상도 좀 늦게 올리게 되었네요. 많이 기다리셨죠? 금리 내렸네요. 자, 이런 내용을 붙여봤는데요. 과거 2011년 이 무렵에 한번 살펴보면요. 하얀색 선 신규 취급액입니다. 이때 시장 금리가 한 5% 정도 됩니다. 기준금리가 3.25%일 때 이 정도였습니다. 시장 은행에서는 1.5% 이상의 예대 마진을 봅니다. 그럼 지금 시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준금리 3.5%에 신규 주담대 금리 4.2%입니다. 은행이 예대 마진을 0.7%밖에 안 먹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2.5%일 때 시장금리 4.2%, 과거처럼 예대 마진을 먹는다면, 그래서 올 연말쯤에 금리가 0.5% 정도 내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이 뉴스가 종종 나오곤 하죠. 0.25%씩 두 번 정도. 그렇게 내린다 친들 기준금리가 3%가 된다면 시장금리는 현재보다 더 높은 확률도 있을 겁니다. 기준금리 정말 많이 내린다고 해서 2.5%까지 내리더라도 지금 금리 수준일 거예요. 그래서 이미 시장은 금리가 마치 내려간 것처럼 움직이고 있더라. 주택담보대출 단액 기준으로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고요. 코펙스 금리도 근래에 내렸고, 하지만 기가 막힌 일이 생기죠. 가계 대출 줄여 나간다고 했죠. 은행권들. 그러니까 은행들 주담대 대출 금리를 줄인상했습니다. 2월 22일자 뉴스입니다. 대출 금리의 신규 취급액과 기준 금리의 그 차이, 이 격차가 어느 정도 존재를 했었습니다. 늘상 요 퍼센트 정도 됩니다. 1.5% 정도의 은행이 예대 마진을 먹던 것이 갑자기 엄청난 서비스 정신을 발휘해서 우리 예대 마진 0.6%만 먹을게, 대출 많이 받아가, 이런 거 아닙니다. 은행 탐욕스럽습니다. 기준금리를 내리더라도 예대 마진으로 충분히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죠. 지금 시장이 뭔가 비정상적으로 금리를 누르고 있다라는 말, 네, 납득이 가실 겁니다. 온탕과 냉탕, 상반되는 뉴스들이 막 나옵니다. 작년 연말이 집값 바닥이었나? 다시 꿈틀거린대요. 파이낸셜 뉴스에서. 아시아 경제에서는 급매물만 나간다고. 이게 똑같은 2월 22일자에 나온 뉴스입니다. 이 판단을 정말 흐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대출이 어려워진다. 요거 스트레스 DSR, 스드메, 그거 아니죠. 스트레스 DSR 도입되면서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가계배출도 줄인다고 한다. 안 좋은 일들만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쿠팡 알리 감사합니다. 매도 물량은 소폭 증가해서 39,600개. 연중 최고 물량과 거의 근접한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 주 되면 또 최고치를 갱신하고 올라갑니다. 일부 서울에서 전세 물량이 줄어들어서 난리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대구는 5,000개만 있어도 시장은 안정적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 2배에 대한 숫자만큼 있습니다. 일부 부산이나 울산이나 전세 매물 연초 대비 조금 줄어드는 지역도 있기는 해요. 광주는 올라가고 이런 차이점은 조금 있긴 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굳건한 매물을 보유하고 있다. 연초 대비 매물이 더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순차적으로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 말씀드리고요. 분양가 매도 물량 일일이 세워봤습니다. 지난주와 똑같이 4,317개입니다. 입주로 인해서 물량이 한 50개 줄었어요. 신천동 입주한 곳이 있어서 물량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 대비 개수가 0이다. 그 말인즉슨 물량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나와요. 매수심리 일부 반등. 이번 주는 정말 특이한 것이 매수심리가 대구뿐만 아니고 6개 광역시가 모두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미미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요가 주로 상승하는 요인은 뭐냐? 매도 물량이 줄어서 그래요. 그 매도 물량은 왜 줄었냐? 신생아 특례가 발표되면서 줄었습니까? 아닙니다. 설날의 여파로 물량이 감소돼 있었던 그 여파 때문에 일시적으로 매수 심리가 상승한 것이지 딱히 매수세가 더 붙었다, 이런 느낌은 들지 않을 거예요. 오늘 거래량 66건에 신고가는 없었고요. 자, 거래량 1700건을 넘어가 있는 상태. 하지만 2월의 거래량이 너무 삐리삐리합니다. 이거 다시 가면 다 올라가봐야 1300건 수준밖에 못 올라가는 거죠. 특례가 도입되었을 때는 900건, 1600건, 1800건 이런 식으로 계속 순증하는 거래량의 형태를 보여왔는데요. 신생아 특례는 전혀 힘이 없다라는 것. 제가 거래량 측면, 거래 금액 측면, 아니면 그것이 대환인지 신규 매수인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각도로 다뤄드렸죠.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정도 수준의 결말은 1300건, 요 정도 수준의 결말은 1300건 정도에 그칠 것이다. 네, 주간 거래량 다 해봐야 400건 수준 안 되거든요. 근데 400건 수준이면 이 숫자가 다 합쳐지면 1600이죠.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는 다음 달 거래량이 되는 게 일반적인 모양새거든요. 근데 이 왼쪽으로 이 1600 중에서 이 왼쪽으로 쏠림이 너무 심했습니다. 1월에 거래량이 쏠림이 너무 심했습니다. 힐스테이트 버무 센트럴 7억 4천, 제일 잘 나가는 아파트 남산 오데캐 센트럴 스카이 두 건 거래가 있었는데요. 7억과 6억 6천, 같은 2층 같은 타입의 2층 월성 이페란시상 요거 40평형 6억 6천, 한창 때 8억 3천, 2억. 네. 월베 힐스테이트 5억 8천, 거의 전고점까지 도달했습니다. 이 몇 평인가요? 60평입니다. 60평. 거래가 정말 이거 1년에 한두 건 나올까 말까 한 그런 거래죠. 네. 평당 1000만 원. 유라 리버 파크뷰 이것도 마찬가지. 엄청난 거래 공백. 거래 잘 안 됩니다. 55평이요. 그나마 직거래로 한번 손바뀜이 한번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 좀 가격이 좀 나가면 대형평이요.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 아마 소형평 중에서는 대구에서 저 범어동을 제외하고는 거의 탑이죠. 네, 거의 탑입니다. 대구역 센트럴 자이 5억 500. 캐슬 골드파크 2단지 1층 40%. 흔히 있는 일. 자, 그리고 수성구 신매동 천마타운 40평이 4억 5천, 평당 1000만 원 약간 더 넘어가는 이런 모습들. 연식이 30년 더 넘어갔습니다. 이제 동대구역 우방 아이유쉘. 자, 신축 아파트 거래 잘 없습니다. 90%. 이것도 직거래. 창인자이 4억 3천. 약간 올라가는 느낌. 월성 푸르지오 4억 3천, 약간 올라가는 느낌. 그때 라이브 방송할 때 이쪽 아파트들 관심 있다고 말씀하신 분이 계셨죠. 가격이 요 정도 선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때 같이 비교하셨던 그 다른 아파트 두 개는 5억, 하나는 한 5억 2천. 지금 현재 시세가 이 정도. 근데 매물을 호가를 보면 한창 더 높은 것에 머무르고 있는데 아마 충분히 이 정도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에서 거래를 희망하신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평당 1000만 원. 대실력 2편은 거래가 대형평이 생각보다 거래가 많이 끼어 들어오죠. 생각보다 대형평은 거래가 많습니다. 이 관리비도 부담스럽고 이제 그런 시절도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부 이제 분가하고 나가는 세대도 있을 것이고요. 자, 직거래 제외하고 1층 제외하고 직거래 제외하고 3억 이상 거래 그렇게 많지 않더라. 그렇게 삼덕정하나 30%, 동대구 해무로 웨스트 10층 직거래였으니까 이 가격이 나오죠. 이 가격이 나올 수가 없는 가격이죠. 이런 건 좀 추후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질고기 자할라우젠트 나중에 이런 막 세금 막 뜯깁니다. 거래 잘못 신고하면은 그런 거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있습니다. 평당 1000만 원 수준 가격 크게 변동 없는 것들. 대실력 태양아라스 여기도 대실력도 여기도 인기 있는 곳이죠. 가보면 이 동네도 잘 돼 있거든요. 야, 소형평 치고는 좀 비싸구나. 유천 포스코드샵 평당 1000만 원 안 되는 모습들. 평당 1000만 원 하면 뭐 웬만한 선택은 가능하겠다. 건당 거래 대금이 3억입니다. 건당 거래 대금이 3억. 평균 적은 평균의 모습이죠. 네. 거래량 N자형 패턴 648건, 1300, 1700, 1800 이게 작년 특례 분위기. 근데 1300, 1700, 다시 1300. 그럼 4월을 장담할 수 있나요? 불확실성이 너무나 큽니다. 오늘 지인을 만나서 했는데 니는 왜 방송에서 그 알짜 정보들 남들이 생각 못하는 것까지 다 생각해서 이야기해주고 남들이 수고스럽게 뉴스 같은 거 이런 거 안 찾아봐도 되게 그렇게 친절하게 알려주는데 왜 그래 욕먹으면서 하냐고. 아, 그런 이야기도 들었고요.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분양권 거래량은 없었고요. 전세 거래량은 이때 분위기에 아직 못 미칩니다. 이제 거래량이 조금 줄어드는 시기로 접어듭니다. 전세 물건 관련돼서 인터넷 게시글이나 이런 거 보니까 막 임차권 등기되어 있는 물건 아니면 전세를 계약을 했는데 그 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다음 전세 스텝이 꼬이고 그러면 그 전세집을 내놓으려고 했던 그
또 다른 임대인, 이전 임대인도 꼬여버렸고, 그 다음 임대인도 꼬여버리고, 임차인도 꼬여버리고, 이게 막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균 전세 가격, 뭐 서울에 어디 오르고 이렇게 하지만 제가 서울표 보여드렸잖아요. 서울 차트도 보여드리죠. 그런 거 없습니다. 서울에도 그런 거 없습니다. 3억 미만 비중이 올라가고 있고 4억 이상 거래량 비중 10%까지 올라갔다 다시 조금 빠집니다. 네, 요 현상, 요거 2년 전의 모습을 이렇게 떠돌려 보면은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러면 사람들이 또 이야기를 해요. 전세가가 오르니까 그 다음은 뭐다? 전세가 얼마 못 올려. 네. 뭐 월세나 이런 시장들 가격이 크 변동이 없어요. 1년, 2년, 3년째 월세 가격 보시면은 1년, 2년, 3년 이 근래 변화가 없습니다. 보증금은 오히려 조금 낮아지는 형국이고요. 전세 가격, 임대 가격 변동이 없으면 뭐다? 예, 매매 가격이나 이런 것들도 큰 변동이 일어날 그것은 없어 보인다. 네, 시장 감사합니다.